오늘부터라도 목욕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목욕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시면 분명히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분명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부 건강은 물론 전체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목욕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욕실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이에 맞는 현명한 목욕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선영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현명한 목욕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들에게도 큰 안심을 주고 본인에게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해시태그 시니어 목욕 습관 오디오북 스크립트 70세 선영 할머니는 평생 깨끗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할머니는 어머니로부터 깨끗하게 씻는 것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배웠습니다. 결혼 후 도시로 나와서도 이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에도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욕조에서 긴 목욕을 즐겼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더욱 뜨거운 물을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습관이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었고 가족들도 할머니의 깔끔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가렵고 건조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다리와 팔이 심했는데 무의식 중에 긁다 보니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점점 심해지는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팔과 다리에 빨간 줄무늬처럼 남아 있었고 때로는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영 할머니는 평소처럼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행히 욕실 벽을 붙잡고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욕할 때마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서 할머니는 점점 목욕 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심각한 병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이 되어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할머니의 팔과 다리를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피부 수분과 유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보호막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충분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계속 손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사막의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피부도 건조해지고 균열이 생기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과 건조한 공기까지 더해져서 피부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할머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매일 씻으면 안 되나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지내는 것은 좋지만 나이가 들면 목욕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72세 김할아버지가 아침 목욕을 하다가 욕실에서 쓰러질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뜨거운 물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생겼다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목욕하는 것이 무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영 할머니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65세 이상은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욕실은 딱딱한 바닥이어서 넘어지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식사를 마친 직후 바로 샤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나니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일찍 목욕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욕실에 들어서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마치 빈혈이 온 것처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급하게 문틀을 잡고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를 돕기 위해 위장으로 몰립니다. 이때 목욕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배가 고픈 상태에서 목욕을 해도 혈당이 부족해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복 상태도 피하고 가벼운 간식이라도 먹은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코가 막히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서 평소보다 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좋아질 것 같았습니다. 열기가 코막힘도 뚫어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목욕을 한 후 오히려 열이 더 오르고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온몸이 나른하고 기력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목욕이 감기를 낫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동네에 사는 75세 이정숙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을 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결국 폐렴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목욕이 면역력을 더욱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피로한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력 소모가 더 커져서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목욕을 피하고 꼭 씻어야 한다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닦는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회관에서 만난 70대 박만수 씨의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소주 몇 잔을 마신 후 집에 와서 평소 습관대로 반신욕을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목욕탕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아찔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응급실로 옮겨져 큰 사고는 피했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술을 마신 날에는 절대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하거나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날에는 최소한 3시간 이후에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 할머니는 정말로 목욕 습관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려움증도 심해지고 어지럼증도 자주 생기는 것이 모두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간 할머니는 의사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구했습니다.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목욕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매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로 하세요. 셋째,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다섯째, 욕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목욕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깨끗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평생 매일 씻어왔는데 이틀에 한 번이라니 뭔가 찜찜할 것 같은데요.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피부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의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목욕 습관을 바꾼 지 일주일만 해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긁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2주 후에는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에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고 낮에도 더 기운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울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사막처럼 거칠고 갈라져 있던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상처도 아물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였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그리고 밤에 뒤척이는 소리도 안 들려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단순한 목욕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후 할머니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친구들도 할머니의 변화된 피부를 직접 보고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목욕법을 정리해보면 5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도와 온도, 시간입니다.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5분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온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목욕 시간대입니다. 가장 안전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체온 조절도 잘 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식사 직후나 공복 상태에서는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난 후가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몸의 컨디션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아프고 피로할 때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주와의 관계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최소한 3시간 이후에, 그것도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해야 합니다. 알코올로 인한 혈관 확장 상태에서 뜨거운 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할머니는 새로운 목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오후 2시경에 38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7분 정도 짧게 목욕합니다. 목욕 전에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욕실 온도도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둡니다. 목욕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합니다. 처음에는 매일 씻지 않는 것이 정말 어색했습니다.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고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오히려 이틀에 한 번 하는 목욕이 더 기다려지고 즐거워졌습니다. 피부도 건강해지고 목욕하는 동안 어지럼증을 느끼는 일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목욕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해보니 비슷한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하던 가려움증이 줄어들고 목욕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함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큰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박만수 씨는 할머니의 조언 덕분에 술 마신 후 목욕하는 위험한 습관을 완전히 고쳤습니다. 이제는 술자리가 있는 날에는 아예 목욕을 하지 않거나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날 오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합니다. 그 덕분에 다시는 위험한 상황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 습관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피부 보호는 물론 낙상 예방,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변화합니다.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은 떨어지며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목욕 시간이 오면 여유롭게 준비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욕실 온도를 미리 따뜻하게 만들어둡니다. 안전바를 꽉 잡고 천천히 욕조에 들어갑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신 후 순한 비누로 가볍게 씻고 7분 정도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줍니다.
이런 새로운 루틴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할머니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밤에 가려워서 잠 못 이루는 일이 없어지고 목욕하면서 어지럽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가족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보며 깊은 안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욕실에서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할머니가 밤에 편안히 주무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할머니의 피부가 확연히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떤 비결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손자들도 할머니가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인다며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맞지만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매일 뜨거운 물로 오래 씻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요. 오늘부터라도 목욕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혹시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너무 오래 목욕하고 있지는 않나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몸이 적응하면 분명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선영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현명한 목욕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내시길 응원합니다.